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방송을 녹화하는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문재인이 서울의 녹색병원으로 이재명을 찾아가서 단식을 중단하라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과 문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재명이가 당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문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21일 날 목요일 날 처리가 되는데 그 이틀 전에 서울에 나타나서 지금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의문에 대한 답은요. 문이 무엇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는가 하는 이유가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서울로 와서 퇴임 후 첫 방문이래요.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9.19 군사 합의가 빈 껍데기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놀아났다. 당시 협상 대표들조차도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지시를 받고 북에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했다라고 해서 지금 윤 정권에서는 새 국방장관이 9.19 폐기 선언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군사 합의라는 것이 결국 북한에 놀아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 지금 9.19 군사 합의 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63 빌딩에서 지금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재단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 그리고 지금 야권이 지사로 있는 경기도,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이제와 또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 포럼이 공동 주관을 하고 독일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이 후원단체로 참가하고 오전부터 이제 3시까지는 토론하고 5시부터는 기념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이 이재명 손을 들어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의 혐의 중에 대북 송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정권이 9.19 합의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단식 속에서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권이 서로 간에 오랜 구원이나 의견차를 적고 총직거래를 해서 윤 정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 비춰져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윤 정권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총선 전에 야권 총집결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윤 정부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데 대해서 문재인이 총대를 메고 정부 여당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야당을 총집결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 핵심이 북한하고 관련 있는 9.19 합의가 이제 그 계기가 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결국은 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는 이재명의 이번 행위 내용을 봐라. 대북 송금 800만 불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이 한국의 친북 좌파 주사파들에게 오다를 내릴 것이고 친북 좌파들이 총집결해서 이재명을 지키게 할 거고 결국은 범야권이 전부가 하나가 될 거라고 일찌감치 이재명 단식 초반에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은 문재인이 이재명 단식 중단을 하고 몸을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만약에 둘이가 서로 엿먹이려고 이재명을 밥을 먹게 해서 결국 이 가결을 시켜가지고 깜빵으로 보내려고 문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재명은 이런 만남도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만나겠다 해서 이 만남이 성사된다는 거는요. 어제 이재명이가 영장 청구 직전에
병원으로 가고, 이제 그 직후에 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재명이에게 대한 이 여권의 지금 공격이 굉장히 비인도적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쇼가 어느 정도 야권에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굉장히 친북적으로 임기 5년을 임했는데, 그거 한 친북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9.19 군사합의예요. 그 5주년을 맞아 그 군사합의가 폐기될 상황이 놓이니까 지금 이 속에서 문재인은 자기가 마치 이 나라를 친북화시킨 장본인으로 몰리는 부분을 윤 정권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서 윤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자기의 과거 행각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여기서 이재명이가 아웃되면 그 다음은 이제 공격 대상이 자기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측에서 문재인에 대한 직접 공격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이 느끼는 공포감은 결국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거란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이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에도 초반에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선을 지키는 척 보였지만은 결국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이명박 정권을 자극하고 이명박이 사실상 항복하다시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앙심을 품고 광우병 촛불 시위의 배경에 노무현 측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자, 그때부터 노무현에 대한 박연차 관련성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등장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노무현을 불러들이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문재인 관련 정권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 바짝 수사 고삐를 검찰이 쪼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계소득, 고용 등 국가의 주요 통계가 송두리째 조작되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은 통계청 등의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문재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반박했어요. 뭐라고 반박했냐? 문정부 집권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 그래서 문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통계가 조작되지 않았다면서 나한테 덮어세우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와중에 야권에서 단 한 명 지금 맞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홍천이가 이재명이 가결 1000명에야 분열을 면한다. 부결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 밟기다 하면서 지금 부결시키겠다고 의원들이 한 명씩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 행위는 헌법상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가결시켜달라고 선언해라. 그래야 부결돼도 알리바이가 생기고 비난을 면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조홍천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고, 그런 일이 지금 한 달쯤 지속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계속 압박할 거고 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부결하겠다고 인정샷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자, 본인이 6월 달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지 않냐. 그러면서 조홍천은 내가 이재명을 지난 15일 찾아간 거는 이재명 측에서 와줬으면 한다 해서 갔던 거다. 그래서 자기가 가면 빨리 그만둘 줄 알고 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야권이 다 이제 관기에 휩싸이고 있고 결국 그 배경에 친북이라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부결로 가는 레일에 올라섰어요. 단식하면서 속으로는 웃을 겁니다.
자, 결국 문재인은 이재명이라는 뚝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북한하고 맺은 친북의 댐들이 다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결국 윤은 친북부터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틀렸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지금 국민들 다수가요. 지금 친북 문제가 이 배경에 있다고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나라 꼴이요.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We are